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른뷰의 강혁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30대가 궁금해할 만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퓨처플레이에서 투자 심사역으로 일을 하고 있는 최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퓨처플레이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막 발랄하게 얘기하는데 좀 전까지 굉장히 조용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매일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네네. 좀 쑥스러우시겠어요. 조금, 네. 네, 지금 직원분이 다 보고 계셔가지고. 당황스럽네요. 다들 이렇게 지켜보고 계셔가지고. 심지어 막 지금 촬영을 하러 오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퓨처플레이라는 회사에서 심사역으로 일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심사역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 거죠? 제가 생각하기 심사역은 사실 거의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딜을 찾아서 발굴을 하고요. 네. 발굴하고 그걸 이제 회사로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같이 평가를 하고 네. 투자 프로세스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뭐 육성, 관리, 그 후에 이제 엑시까지 이제 그 전체 프로세스를 하는데 뭐 중간에 뭐 계약서 검토도 해야 된다든지 네. 뭐 기술성 평가도 하고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다 봐야 돼서 그럼 딜을 소싱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회사를 네. 투자할 만한 키워낼 만한 회사를 찾아서 네. 그 회사를 잘 육성해서 네네. 또 더 많은 큰 금액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네.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키워나가고 종국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정말 엑시라는 저희의 지분을 뭔가 이렇게 매각하는 시점까지도 같이 가는 어떤 약간 스타트업 입장에서 런닝메이트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한 회사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네. 저희의 시간과 에너지를 좀 쏟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찾아내고 투자하고 육성하는 일이다 네, 라고 네. 알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심사역을 하시기 전에 네. 다른 일들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대기업을 또 다녔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대기업.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대기업은 전 두 곳을 다녔었고요. 대학원 졸업하고 처음으로 가진 직장은 GS 칼텍스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 타당성 평가를 하는 팀에 있었어요. 사업 타당성 평가. 그 팀은 이제 여수에 있었는데 여수 공장 사이트에서 큰 공사는 아니지만 네. 적어도 뭐 한 억 단위, 10억 단위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뭔가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거를 신규 할지 말지 사업들이라던가. 신규 사업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있는 공장 공정들을 수정한다든지 어떤 걸 뭐 추가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네. 그걸 평가를 하는 팀에 있었어요. 횟수가 적은 거를 굳이 뭐 손볼 필요 있을까? 뭐 그런 거 이제 빈도 따지고 위험성 따져서 의사결정을 돈을 있었었고 큰 돈 들어갈 때 이걸 돈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쵸, 네네. 쓰면 얼마 쓰는 게 적정하냐. 네네네. 뭐 이런 것들 네네네. 검토한. 그다음에 삼성전자 와서 프린팅 솔루션 사업부라는 곳에서 네. 프린터기에 들어가는 구동부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구동부의 소음을 좀 관리를 했어서 소음을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 있을지를 선행 연구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양산 제품을 하진 않았고 네. 어떤 기술을 좀 더 넣으면 더 조용한 프린터기를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팀에 좀 있었습니다. 그럼 앞에 일과 그 GS 칼텍스에서 하셨던 일과 삼성전자에서 하신 일이 조금은 다른 일이네요. 뒤에가 좀 더 그쵸, 엔지니어에 네네. 일에 네네네. 가깝고 앞쪽은 좀 더 사업 네네. 기획, 네네. 사업 검토 쪽에 가까운 일. 네네 맞습니다. 근데 둘 다 돈은 그 많이 주는 회사를 또 다 다니셨네요. 네, 밖에서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막상 다녀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GS 칼텍스랑 삼성전자는 어디가 더 연봉이 괜찮았나요? 기본급은 거의 비슷했던 것 같고요. 네. 큰 차이 없었고 성과급이 뭐 근데 성과급은 또 이제 해마다 바뀌는 거라서 네. 저는 사실 뭐 성과급도 제가 다니는 동안은 거의 뭐 제대로 안 나왔어가지고 그래서 미련이 굉장히 적게 그럼 뭐 비슷하다? GS 칼텍스나 뭐 기본급만 놓고 보면 기본급만 놓고 보면. 근데 이런 좋은 대기업을 다니시면서 사실은 회사만 다니기도 바쁘잖아요. 일반 직장인들이. 그쵸, 근데 네네. 회사 다니면서도 회사만 다니신 게 아니라고 네, 들었어요. 뭘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재밌게 회사 다니면서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게 많았어가지고 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김밥집을 좀 열었어요. 바르다 김 김밥집. 선생이랑. 바르다 김 선생. 그거를 이제 열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 준비하고 운영하는 시간이 힘든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매장 낼지 이제 같이 찾아다니고 어째서 좀 더 좋은 것 같다. 어디는 이러니까 하지 말자. 뭐 이런 의사결정 같이 하고 운영할 때도 뭐 저희가 어쨌거나 이제 비용이 좀 높으면 안 되니까 네. 비용 줄이는 것도 같이 좀 그런 일련의 과정 자체가 재밌었어서 그거 하고 근데 이제 그거 하던 인연으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카페 겸 바, 카페 겸 바. 네 그리고 이제 뭐 바 겸 레스토랑까지 좀 이렇게 여러 개를 하게 돼서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바르다 김 선생은 위치가 어디였었던 거죠? 수원 영통에 삼성전자 이제 본사 앞에 있었어요. 아, 자기 나와바리에 딱 하셨네요. 네네네. 오가기 좀 편하고 보기 쉬우려고. 그 다음에 카페 겸 바 이런 거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두 개는 경복궁 근처에 내자동에 있었고요. 네네. 하나는
한남동, 한남 오거리 근처에 있었습니다. 두 개 다 어떻게 수익은 괜찮았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정말 처음에 첫 매장은 막 돈을 엄청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재밌게 우리끼리 놀아보자 아지트 같은 걸로 시작을 했던 거라서 네. 돈을 벌진 못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도 투자금 정도는 하신 건가요? 투자금 회수라기보다는 약간 그 다음 이제 매장에 약간 묻혀 들어가는 돈처럼 그냥 같이 그럼 크게 손해를 보진 않았다. 그 정도인가요? 네네 크게 손해보지 않고 네. 그냥 적절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거 하고 그 다음 거는 근데 조금은 소비자들은 되게 좋아하셨는데 저희는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게요? 그 카페 겸 바가? 빠겸 레스토랑 빠겸 레스토랑. 엄청 가성비 높은 데로 유명했어요. 가성비가 높은 데로 되게 유명했는데 네. 그래서 저희는 값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약간 백종원 스타일이네요. 근데 이게 유명해지니까 저희가 네. 그거를 높이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미 가성비 줘서 오시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여기는 가성비 좋은 곳이라서. 네네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높여야 우리가 그래 좀 살만할 텐데 네. 그냥 이제 그런 부담이 좀 있었었고. 근데 원래 백종원 아저씨 말에 따르면 이제 그거를 이제 회전율을 높이고 그쵸. 그리고 또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그러면 또 이제 규모를 넓혀가든지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더 늘려가는 건데. 어쨌건 저희는 저녁 이후에만 장사를 하고 네. 점심에는 거의 이제 영업을 못 하니까 빠겸 레스토랑인데 그리고 거기가 그렇게 뭐 오피스 상권이나 주택가가 아니다 보니까 손님들이 사실 오는 게 거의 밤이거나 아니면 주말 저녁 정도로만 되니까 충분한 회전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시다 보니까 네. 한 자리 오래 앉아 계시고 약간 이렇게 돼서 회전율이 높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구조적으로 좀 어려워. 가성비가 좋은. 객단가가 근데 높지도 않으니까 조금은 어려웠던. 쉽지 않았겠네요. 대학교 전공이 뭐 이런 경영 뭐 이런 쪽이셨던 아니요 거예요? 전혀 아니고요. 네. 저는 학부는 바이오 시스템 공학을 했었고 석사 때는 기계공학을 했습니다. 학사 석사 둘 다 공대 엔지니어 쪽 관련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바이오 시스템 공학은 농대에 있었고 농대. 그리고 이제 석사는 공대에서 했어요. 바이오 시스템 공학 농대면 거기서 바이러스 연구도 하시고. 아니요 전혀 상관없고 이게 원래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농기계과였어요. 농기계과였다가 과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바이오 시스템 공학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커리큘럼에는 뭐 이제 바이오 관련된 그런 전공들이 좀 들어와서 뭐 기계도 공부하고 바이오도 하고 뭐 화학도 조금 보고. 근데 사실 그 공대를 나오시고 하신 분들의 일반적인 커리어 그리고 일반적인 선택하고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떤 생각으로 이런 가게를 친구들하고 같이 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에 저는 별로 엔지니어적 성향이 별로 없어서 엔지니어들은 이제 보통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주변 사람을 보면 이렇게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 뭐 찾아서 막 이렇게 논문 쓰고 더 깊게 찾아보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안 맞아서 그거는 그냥 더 잘하는 사람들이 하고 저는 좀 재밌는 거 찾아보자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재밌는 거 찾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벌면 좋으니까 좀 더 그냥 뭔가 실물 경제 뭐가 있을까를 더 열심히 좀 두리번거렸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 중간에 아까 대학원 석사를 가셨다고 한 게 박사까지. 네, 석사까지 하고 취업했고 네. 회사 다니다가 회사가 안 맞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커리어를 좀 바꿔봐야겠다. 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고고 하다가 회사는 관두고 박사로 좀 다시 진학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럼 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공식적으로 올 1월에 다 정리를 해서 2020년 1월에 다. 네네네. 정리를 왜 정리를 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개는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씩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한남동에서 하던 거는 꽤 잘 됐었어요. 꽤 잘 되고 성장세가 있었다가 저희의 분석으로 뭔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이제 밀집되는 곳이 좀 옮겨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상권이 바뀌는 그쵸, 상권이 조금 사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홍대였다가 뭐 경리단길이었다가. 그렇죠, 네네. 그래서 경리단길도 이제 좀 빠졌듯이 한남동도 좀 빠진 것 같아요. 빠지고 이제 그분들이 뭐 일지로나 네. 성수 가시고 막 이래서 그게 시기가 와서 어떡하지? 근데 뭐 접을 정도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떡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동업하시던 분께 또 이제 좀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적당히 정리를 하는 게 모두에게 더 좋을 수 있겠다 싶어서 회사 다니면서 그런 자영업을 크게 시간적으로 부담되거나 하시진 않았어요? 그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제가 좀 이렇게 날라리 같은 직원이었어가지고 제가 회사를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네, 이런 얘기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나가도 됩니다. 지금 퇴사하신 거잖아요. 나왔으니까 네. 지금은 안 그러신 거잖아요. 네, 지금 엄청 열심히 하죠. 근데 그때는 약간 회사 일이 재미없어서 이제 더 그쪽에 더 흥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회사의 그런 루틴한 일상이 좀 힘들었어서 보통 사람들이 힘들 수는 있지. 다 힘든 건 똑같은데 힘들면 보통 집에 가서 쉬지. 이걸 또 쉼을 다시 또 다른 사업을 하면서 해야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 저한테 그게 쉰다는 개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일, 근데 더 재밌는 일, 오전에 재미없는 일하고 밤에 재밌는 일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수원에서 퇴근하고 저녁에 광화문 가고 뭐 이런 일주일에 한 6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럼 또 빠니까 늦게까지 할 거잖아요. 새벽 2시에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갔다 출근하고 다시 또 밥 먹고. 그 20대 때 하셨던 건가요? 30대 때? 30대 초중반?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렇죠. 네, 지금 못할 것 같아요. 네. 김호 대표님 쿨하게 생존하라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 이제 직장인도 GPS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고, 플레이, 스톱인데 고는 우리가 직장 열심히 일하는 거, 스톱은 정말 쉬는 거. 그 플레이가
뭐 게임하고 노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것처럼 네. 일인데 너무 즐겁게 내가 그쵸, 네네.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마 재훈님께는 그게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플레이였었던 훨씬 거죠. 훨씬 재밌는. 그렇죠. 일과 쉼의 중간. 네네. 그렇죠. 쉼의 성격인데 일의 느낌 있는. 네. 가게를 운영하시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데 또 이제 직장인들이 일반적으로 안 갖는 취미를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내세울 건 아닌데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거라서 레이싱을 좀 하고 있어요. 레이싱. 네. 프로 선수들처럼 하고 그런 거 아니고 이제 네. 배우고 레이싱 스쿨 가서 배우고 서킷 가서 연습하고 네. 그리고 집에 시뮬레이터 사놓고서 시뮬레이터로 연습하고 시뮬레이터면 그 게임기처럼 이렇게 모니터가 네네 이제 둘러싸고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네, 그거 이제 연결해가지고 핸들이랑 뭐 패드랑 의자 같은 거 그냥 두고 플스를 사신 거네요. 플스에서 이제 시뮬레이터 세트까지 사서 아. 네, TV랑 연결해서 집에서 연습도 하고 근데 또 레이싱을 한다는 게 무슨 일반적인 취미는 아니잖아요. 네, 네. 이 취미를 갖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그냥 막연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이제 차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차 자체를 좋아해서 옛날에 이제 막 그런 뭐 엔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엔진 원리 같은 거를 학교 다닐 때 되게 좋아해서 그런 수업 막 네. 찾아듣고 그랬었는데 이제 원래 직장 생활 하면은 이제 서킷 가서 운전 좀 배워야겠다. 운전을 되게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 잘하는 거 말고 정말로 이렇게 뭔가 전문적으로 좀 잘하는 그렇죠. 네. 서킷에서 네, 네, 그런 거를 해보고 싶었어서 이제 해야지 했다가 직장이 사실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의 여유가 좀 없었어요. 그전에는. 네, 그래서 못하다가 그냥 지금 이제 이 직장에 오고 이 직업을 갖게 됐는데 아, 이제는 좀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네, 그래서 차를 바꾸고 그쵸. 네, 서킷으로 이제 가서 배우고 레이싱 스쿨 가서 배우고 그럼 차는 본인 차로. 네, 본인 차로. 본인 차가 또 레이싱에 적합한 차여야 되잖아요. 그쵸,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타고 계신 차가 포르쉐를 무리를 해서 사가지고 남자의 로망이죠. 남자의 네. 로망. 포르쉐. 아니 근데 제 와이프 좋아해서 네. 그럼 아내분도 좋아하시는 거고. 아내도 이제 뭐 잘 알아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인 거 아니까 그냥 뭐 퓨처플레이가 월급을 많이 주는가 봐요. 은행이 도와줘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대기업을 퇴사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걱정이 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수입적으로든 아니면 커리어적인 거든.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되려 대기업에서 여기서 어떻게 붙어 있을지를 걱정하는 게 저는 더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뭔가 사실 정년은 거의 없잖아요. 이제 그쵸.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여기 붙어 있을 수 있을까를 막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럴 바에 관두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되려 더 이렇게 개운해지는 되게 공감하는 게 네. 회사 다닐 때 내가 이 회사에서 40이 넘어서 50에 퇴사를 하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쵸, 네. 이 생각이 되게 크게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걱정이에요. 네. 앞으로 뭘 먹고 살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걱정의 좀 질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쵸. 이때는 그냥 여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안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했는데 맞아요. 지금은 나가서 뭘 해서 더 좀 이렇게 잘 살아봐야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좀 맞아요. 그 고민의 수준이 달라진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친구들이 그럼 회사 다시 가고 싶냐 그러면 아니 회사 가고 싶진 않아 전혀, 네, 이런 얘기를 하긴 하죠. 네. 재밌는 삶을 열심히 사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그럼 이어서 그러면 저희가 퓨처 플레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 네네. 텐데 과연 엑셀러레이팅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네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네. 좀 더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